예, 지난주에는 중간에 잠깐 레코드 껐다가 안 키는 바람에 뒷부분 우리 다행히 녹화해 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안 꺼야 되겠어요. 중간에 끄면은 키는 걸 까먹어요. 오늘 지금 우리 12번 코스 중에 지금 이제 벌써 11번째고요. 예,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종강입니다. 27일이 종강입니다. 누가 아까 투표는 했는데 27일이 종강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답은 안 드렸는데 예,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살이 끝났거든요. 27일 날 종강하고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뭐 다들 이제 연말 뭐 경황들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MT 가자는 분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다들 그냥 좌담회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고요. 아까 민서인이랑 잠깐 통화 나눴거든요. 28일 날, 그러니까 27일 밤에 종강하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오후에 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지난번에 우리 그 중간 원데이 세미나 했던 문정동에 저희 사무실 아시죠? 예, 그쪽에서 그래도 해 지나가기 전에 연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우리 기수 헤어져요 하는 분들 오십시오. 뭐 따로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뒤풀이 정도 가볍게 할 거니까 뭐 뒤풀이 뭐 먹거리 비용 정도 그냥 준비하시고 오시면 한 3시간 정도 뭐 혹시 궁금한 거나 공부할 때 뭐 좀 묻고 싶었던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뭐 그냥 세미 좌담회 겸한 Q&A 시간 정도 한 3시간 스터디하고 그리고 뒤풀이하고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좀 일정 잡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디 잠깐 볼까요? 마지막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톡 게시판 투표 종강 MT 좌담회 예, MT 가자 2명 좌담회를 대신하자 8명 기타 의견 2명 예, 압도적으로 예, 그래서 좌담회를 문정동에 저희 사무실에서 28일 날 오후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갖는 걸로 그렇게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원래 이제 그 커리큘럼 보시면 뭐라고 지금 써 있냐면 노트북 LM과 심층 리서치를 이용해서 고급 슬라이드 빨리 만들어 쓰기. 원래 이제 그 과정입니다. 이번 주 제가 맡았던 그 커리큘럼의 그 과제가. 근데 이제 그걸 마치 신의 계시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어제 오늘 새벽에 걸쳐서 구글의 노트북 LM이 드디어 제미나이랑 통합이 됐어요. 어, 쇼크입니다, 쇼크. 제가 보기에 2025년을 통틀어서 오픈 AI, 구글 뭐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큰 사건을 꼽아라. 그러면 언제냐 8월에 나왔던 나노 바나나의 등장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의 통합. 파괴력으로 보면 오늘 게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나노 바나나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원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기술적 진전인 건 맞는데 그 기술 자체는 사실 거의 올 3월 달부터 선을 보였었던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업자들의 반발이나 시장의 어떤 교란적인 효과, 그다음에 딥페이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구글이 한 분기를 늦췄다가 8월에 발표한 건데 효과는 굉장히 컸죠. 항상 기술이 앞서가는데 기술이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걸 악용하는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의 그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레일이라고 그러죠. 안전장치를 하기 전에는 쉽게 서비스로 내놓기 어려운 그런 또 그 사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구글이 조금 그동안에 그렇게 리스크한 행동들을 좀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물 만났어요. 제미나이 3 딱 발표하고 나서 막 이제 드디어 챗GPT를 그 저기 유료 결제를 때려치고 이 구글로 넘어오는 막 흐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걸 이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아예 그 뭐죠?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번 기회에 아니면 챗GPT 그 락인되어 있는 사람들 뽑아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는지 있는 서비스 없는 서비스 다 때려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면서 그 급속하게 바뀌어버린 제가 오늘 중반만 하더라도 그 이런 슬라이드 잘 만들고 싶으시면 그냥 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젠스파크에 그 AI 슬라이드 쓰세요. 그게 100번 낫습니다. 돈을 주는 한이더라도 다른 데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그 슬라이드, AI 슬라이드 젠스파크 쓰세요라고 제가 거의 그냥 강권하다시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딱 그 어디야 그 우리 노트북 LM의 유료 버전에 나오는 그 인포그래픽 기능하고 슬라이드 자료 기능 나오면서 제가 이제 딱 접었지 않습니까? 갈아타셔도 될 때입니다. 굳이 슬라이드 작성 때문에 젠스파크에 돈 주고 쓰신 분들 계시면 차라리 구글로 그냥 갈아타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챗GPT 갈아타라는 얘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했고요. 그동안 이제 그 묻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GPT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많아가지고 챗GPT랑 완전히 인연을 끊기 좀 어렵긴 한데 뭐 그거 과감하게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건너타셔도 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예 절대 못 끊어요. 우리 왜냐면 민수사님 깔아놓은 게 GPT가 묻어놓은 게 천개나 천 개 정도 되니까 있어. 못 저도 그 나오는 거지. 생각했는데 우리 민 교수님 못 가르실 텐데. 지금 저는 개발하는 것도 계속 GPTS를 해서 예, 예. 못해요. 저는 한 1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예. 미련 없이 잼스로 갈아탈 겁니다. 자, 오늘 그 교재는 따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 한번 오늘 바뀐 내용들 다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 그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따로 교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문서 그 음, 작성 효율화, 자동화 부분에서 가장 그 이제 정점,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게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터득했던 그 슬라이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대로 실전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면서 응용을 하시든가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 좀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쭉 정비가 좀 한번 되면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뼈대는 좀 잡다가 오늘 완성을 못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만큼의 완성도가 안 나왔어요. 오늘 교재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또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 오늘. 그 바뀐 상황부터 공유하고 시작하죠. 민수님 혹시 미리 서두에 머리 예고하실 네. 사항은 없으십니까? 저는 예. 말씀하신 대로 제미나이가 엄청난 음. 그 챗GPT를 누르고자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역으로 또 이제 챗GPT가 제미나이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도브랑 이렇게 연결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그 이미지 기능이 어, 그 저거랑 비교했을 때 지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그 나노바나나 프로랑.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뭐가 누구한테 앉는다는 거예요? 나눗바나나 그러니까 프로하고? 그 프로 있잖아요. 예, 나노바나나 프로가 사람들이 예, 엄청나다고 다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챗GPT가 그거에 자극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나온 거 이미지 1.5? 이미지 프로가 1.5. 이게 예, 장난 예, 아니에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저부터 시작할게요.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제가 만들다 만 교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딥 리서치하고 노트북 LM을 이용해 가지고 고급 슬라이드를 만들기라고 지금 표제는 좀 잡아놨고요. 일단 딥 리서치를 왜 쓰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뭐 발표안이 됐든 뭐 강의 보조안이 됐든
그 제한된 그 압축된 그 최소한의 그 글자, 문장과 그거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그 도표화된 뭐 그래프, 인포그래픽 아니면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시각적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닌 게 끼어 있다든가 엉뚱한 소리가 들어 있다든가 그러면 암만 그 시각적으로 그래픽적으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불량품이 돼버리는 게 슬라이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그 멋있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팩트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LLM에서 만들어주는 문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전히 발생하는 하루시네이션, 나도 모르게 끼어 있는 그 엉뚱한 소리, 사실이 아닌 내용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게 제일 그 일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는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 쓰는 원 자료들의 소스의 정확성, 출처로서 인용을 해도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점검,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데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그 보장을 받으려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으려면 그 우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LLM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딥 리서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챗GPT한테는 얘는 우리말로 그 심층 리서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딥 리서치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퍼플릭시티 역시도 이 챗GPT의 심층 리서치나 제미나이 딥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필터링을 강화한 그 딥 리서치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요. 젠스파크 역시도 자기들의 그런 그 서칭 로직을 가지고 별도의 또 딥 리서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이런 그 자체 LLM들뿐만 아니라 그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같이 여러 개의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데들도 자기들 나름의 그 딥 리서치 그 로직을 짜가지고 그걸 다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딥 리서치는 대부분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우리 일반 프로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게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우리 지금 뭐 20불짜리 보통 쓰지만 그 기업들 쓰는 심층 리서치 그 사용자들을 보통 그 프로 버전,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플러스 버전이고 프로 버전이 거의 200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서 쓰는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대비 거의 따따블 이상의 그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그거를 그 군소리 없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퀄리티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시고 슬라이드에다가 갖다 쓸 정도의 자료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심층 리서치를 무조건 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삼아서 그 챗GPT랑 제미나이의 팀 리서치가 어느 정도의 그 이 내용적인 그 심층적 깊이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그 예시로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또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기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가 3.0 그 버전 나오면서 이 노트북 LM에도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소스 수집해 올 때 그 자체 검색을 할 때 아예 디폴트로 패스트 리서치를 하겠습니까? 딥 리서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줘서 딥 리서치를 걸고 노트북 LM에서 동원시키면 일반 제미나이에서는 얘가 한번 연구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딥 리서치를 하겠다라고 그 쭉 기본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먼저 묻습니다. 제가 세운 연구 계획이 이런데 이거 그대로 갈까요? 혹시 뭐 부가적으로 다른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대기를 하는데 제미나이에서는 노트북 LM에서는 따로 대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심층 리서치 해줘라고 하면 딥 리서치 요렇게 그러면 요런 5단계 정도로 연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하면서 바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딥 리서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 LM을 쓰려면 그 수집을 해올 때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때
이거를 일일이 뭐냐 웹사이트의 주소를 따온다든가 유튜브의 주소를 일일이 따온다든가 이걸 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확장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쓰시면 굉장히 쉽게 그 노트북 LM에다가 내가 지금 요거는 꼭 우리 그 데이터 만드는 그 기초 자료로 얘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추가 등록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그 임포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노트북 LM으로 자료 소스를 넣어주는 그런 그 확장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쓰시면 이 일반 서칭을 하다가 노트북 LM으로 던지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를 좀 보시면 요 그 노트북 LM이 나오게 된 그 역사, 그 뿌리,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요. 그 AI가 거의 원죄에 가깝게 그 욕을 먹고 있는 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팩트가 아닌 걸 팩트라고 한다든가 사실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닌 얘기를 없는 얘기를 꾸며서 막 만든다든가 뭐 예전에 심지어는 학술 연구 논문조차도 있지도 않은 학자 이름에다가 있지도 않은 논문을 갖다가 막 링크를 걸어놓고 마치 이게 무슨 어디서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 논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막 답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놈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색과 그 믿을 수 있는 인용 출처를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해가면서 그 가장 헛소리가 아닌 거, 실제가 아닌 거를 끼워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 경쟁의 결과물로 나온 같은 기술이 레그라는 기술이에요. 레그. 여기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리트라이벌 어규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리트라이벌이라는 게 이제 그 검색을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웹 검색이 가장 기본이고 웹도 쓰레기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출처들은 다 걸러내 버리고 진짜 믿을 만한 소스들만 최후에 남겨가지고 그거에 한해서만 뭔가 그 부가적인 그 검색 활동 크로스 체킹 같은 걸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답을 하는 걸 레그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의 딥시크가 이걸 특별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여기 퍼플렉시티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가장 그 크게 작용했던 기술이 이 레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레그 기술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클로드 3나 그다음에 여기 오픈 AI가 O1 처음 그 추론 모델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 레그는 그 논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검색을 한번 경유시키자라는 정도의 논리적인 그런 그 뭐지가 그 뭐랄까 그 기법이죠, 기법. 그러니까 어떤 처리 기술로 조금 발전을 한 거고, 원천적으로 LLM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은 주로 구글이나 클로드나 그다음에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그 제공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COT 기술,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답을 하기 전에 그 답을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자체 검증을 중간중간에 해가면서 요게 논리적으로 맞니? 요거 잘못된 건 혹시 없니? 이걸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답을 하게 만들 때 그게 정말 정확한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걸 많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 알게 돼서 그런 기술로 발전하는 쪽으로 이제 한쪽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반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검수를 시키는 기술 하나랑 그 사고의 깊이를 더 높여가지고 애시당초 틀린 답변이나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루시네이션의 그 비율이 거의 이제 거의 뭐1%뭐 미만으로 뭐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까지 간 모델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헛소리하는 그 아이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좀 빨리 좀 더 그럴듯하게 답을 해주는 그런 걸 원하면 할루시네이션의 위험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딥 리서치를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도표 같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서치피 가가지고 혹시 요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갖고다
최근에 그 발표되는 LLM들 그 성능과 관련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도표나 사이트가 있으면 좀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씩. 음. 자,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LLM들 중에서 할루시네이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걸 비교해주는 주요 리더보드 사이트가 있어요. 벡타라의 할루시네이션 리더보드가 최신 모델들의 요약 작업 시 할루시네이션 비율을 상세히 보여주는 도구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쪽 추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 7월 달 기준으로 거의 0.7%부터 라마 3.1, 3.9%까지 다양한 모델을 랭킹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할루시네이션 비율과 과거 모델 대비 크게 줄어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모델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러저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좀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거의 지금 보시면 진짜 많은 게 4%, 지금 거의 지금 1%대 이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추론 모델 같은 거 특히나. 요거 지금 5.2에 지금 제미나이 지금 3.0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딥 리서치 쪽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더 걸러내거든요. 한 100개, 200개 정도 사이트를 뒤진 다음에 실제로 인용 출처로 쓰는 거는 10개, 15개밖에 안 써요. 그 정도로 그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발표 슬라이드를 원하거든 그 좋은 데이터 소스부터 수집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작업을 안 하고서 그 바로 그 슬라이드 자료로 넘기는 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집된 자료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잘 걸러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요. 이거를 슬라이드 원고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제 물론 요약을 대충 잘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같은 거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템플릿을 잘 만들어서 뭐 몇 장의 슬라이드로 뭐 텍스 타이틀은 어떻게 잡고 부제는 어떻게 잡은 다음에 본문은 몇 줄로 쓰고 그다음에 그 문체는 뭐 이렇게 뭐 의문형으로 할래 명령형으로 할래 그냥 일반 개조식으로 뭐 씁니다 압니다 이렇게 서술하지 말고 그냥 단 키워드 위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그 프리젠테이션 뭐 일종의 템플릿이죠. 그 문장 구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시각화 자료는 오른쪽에다 뭐 넣을래 위에다 넣을래 아래에 넣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각 자료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디자인, 위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얼개를 짜는 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 내용을 짜내는 것과 시각적으로 디자인 레이아웃을 하는 그 두 가지의 기본 템플릿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자주 쓰는 그 슬라이드 기본 템플릿이 있다면 그거를 분석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자주 쓰는 뭐 젠스파크면 젠스파크 아니면 이제 이번에 저기 노트북 LM 같은 건 슬라이드가 나왔으니까 노트북 LM의 슬라이드를 그냥 갖다 쓰겠다라고만 작정하셨으면 뭐 그걸 그대로 쓰든가 어쨌든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노트북 LM의 슬라이드를 쓰면은 내가 이 디자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완성도 높게 나오는 반면 우리 회사 나만의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니셜 통일성, 정체성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건 내가 만드는 기본 그 슬라이드 그 템플릿 꼴이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고정된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야.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 틀을 준수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 그 틀에 뭐 그닥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그 뭐죠 노트북 LM의 슬라이드처럼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대로 내비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템플릿을 기본 기조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뭐죠 결정을 두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원고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쓰고 시각 자료는 어떤 식으로 덧붙여 가지고 완성을 시킬 건가.
그 완성을 시킬 때 툴을 뭐 젠스파크를 쓸 건가, 감마를 쓸 건가, 미리 캔버스를 쓸 건가, 아니면 이제 노트북 에레반한테 맡길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슬라이드를 완성하는 그런 그 전체 그 이 프로세스는 그렇게 한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원 소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어떤 식의 디자인과 컨텐츠로 얽어맬 건지 그 템플릿을 갖다 확정하는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그 결정된 템플릿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그 이제 그 글과 그림 뭐 이런 도표 이런 걸 이제 엮어 가지고 실제로 꾸어내는 과정. 이제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그 3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제일 많이 했던 방식이 초창기에는 이제 감마 같은 거 썼었죠. 감마. 대표적으로. 뭐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감마도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번 물어볼까요? 감마를 난 처음 듣는다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요? 초보자분들이 몇 분 계시긴 않기 때문에 한번 물어는 볼게요, 제가. 저는 감마라는 말도 처음 들어요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시면 숫자로 한번 1번만 써보시겠어요? 숫자로 1. 예전에 뷰티풀 AI라는 것도 있었군요. 아, 있네요, 정말. 있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요. 예, 있는 분을 위해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기 때문에 그닥 그 뭐 강조해서 뭐 이게 뭐 이렇게 추천드리기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마 APP라고 있죠. 최고의 AI 프레젠테이션 메이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 감마 처음 들어요 하는 분들 중심으로 그냥 클릭만 해보시면 됩니다. 한두 개만 이제 보여드리고 말게요. 이거 지금 돈 주고 쓰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 이제 그 시절이 지났거든요. 음. 예, 이거 구글로 계속하게 눌러보시면, 제가 챗봇에만 드렸으니까요. 저기 카톡으로 누가 좀 옮겨주세요. 링크는. 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감마. 더 많은 AI 사용을 위해서 쓰고 싶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데, 크레딧 160개가 공짜로 지금 주어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른 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감마 쓰시는 게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내용을 거의 내가 손댈 필요가 없을 때, 타이틀과 주제 뭐 이 정도만 주면 될 때 제 주로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것 은근히 많이들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 뭐랄까 좀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럴듯하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기술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여기 생성 만들 때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만들래, 웹페이지 만들래, 문서 만들래, 뭐 소셜로 만들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프레젠테이션이니까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 여기 뭘 만들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오늘 나오는 주제가 뭐였죠? 그 만약 우리 나노 바나나와 예를 들면 예, 나노 바나나와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저기 뭐 민선이 뭐라고 그러셨죠? 챗GPT 이미지 1.5, 챗GPT 나노 바나나 프로와 한번 이거 얘가 거기까지 소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시켜 볼게요. 나노 바나나 프로와 GPT 이미지 1.5. GPT 이미지 1.5의 특장점 비교 이런 식으로 쳤다 봅시다. 특장점 특장점 비교 이런 식으로 타픽이라고 그러는 걸 보고 제목을 주제를 테마만 딱 주면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 가지고 지가 알아서 검색하고 알아서 그 원고 쓰고 알아서 이미지 붙여서 알아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감마의 특성이에요. 개요 생성. 그리고 그러면 요 제목 하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제목이면 사람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만들면 좋겠네라고 장을 보통 그 무료 버전인 경우는 한 8장에서 10장까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지가 1장,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래서 5페이지, 8페이지까지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보통 이제 그 첫 페이지하고 끝 페이지는
표지하고 그다음에 뭐 연락처 정도 남기려고 조금 이렇게 비워놓는 경우가 있고 기타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더 추가하려면 이제 돈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개를 먼저 잡아줍니다. 내가 제목만 딱 갖다 집어넣으면 요거로부터 그 소제목 그다음에 간단한 본문 이렇게 쭉 써주고 대충 이런 내용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냥 가라고 하면 생성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요.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있어도 될 정도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프레젠테이션 그 기법이었어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좋아했던. 물 한 잔은 그냥 먹고 나면은 끝납니다. 예. 딱 커피 한 잔 마실 때쯤 되면은 다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급한 상황,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거나 해가지고 뚝딱, 쉽게 하면 10분, 15분 만에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뭐 정확하게 어떤 수치 자료 같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죠. 이건 그냥 주제 토의, 오늘의 토픽, 토론 주제를 함께 한번 나눠봅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모를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회사의 IR 자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뭔가 투자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큰일 나죠. 그럴듯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지적으로 실제로 이 팩트라는 요 내용에 원고 내용을 내가 건드린 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겁니다. 만들긴 잘 만들지만 보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내가 손댄 이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한적으로 쓰시라. 제한적으로 쓰시라. 그리고 가벼운 어떤 그런 토론 주제 같은 거 제시할 때, 그 내용이 꼭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라도 대충의 이슈나 이런 걸 전달하는 정도면 크게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아까 만들 때도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원고 전체를 맡겨버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내가 원고를 주고서 그 원고 내에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옵션도 있긴 있거든요. 아까 돌아가 보면. 원고로부터 시작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돌아가 보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의 문서 여기 보시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텍스트로 붙여넣기, 파일을 가져오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생성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요새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원고 초안 같은 게 있으면 그 초안을 복붙이죠 일종의,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미 원고의 전체 그 얼개 하기면 본문에 해당하는 초안 이런 걸 아예 넣어가지고 노트나 개요 혹은 기존 콘텐츠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재구성해서 만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이나 혹은 또 URL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다시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걸 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맡겨버리지 않고 내가 이미 만든 그 원고 초안이 있다든가 주로 이 파일하고 요 URL 좀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기 원한다 그러면 이런 옵션을 써가지고 만드시면 조금 더 내가 준비한 그 자료에 좀 더 맞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좀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한 대목 더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요거였죠. 그 젠스파크. 요것도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안 쓰는 분들은 또 이제 안 썼지만 한동안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툴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유료로 돈 주고라도 쓰시라고 이제 권했던 게 이제 젠스파크의 그 AI 슬라이드 기능이었거든요. 여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합당한 그런 리소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모아서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그 요약 및 그다음에 거기에 시각화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완성도가 높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까지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그 초안 원고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정제된 원고를 그 검토, 그 팩트 체크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까 우리 감마처럼 주제 하나만 달랑 넣어주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서치를 전제로 한그 그 정제된 출처가 정제된 초기 소스 자료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만드는 작업을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까 우리 만들었던 게 좀 전에 만든 거 어디 갔죠? 여기 요 주제를 줬었으니까 요 주제를 그대로 한번 연장해 가지고 우리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나노바나나와 챗GPT 이미지 1.5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내가 젠스파크의 AI 슬라이드에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초기 디폴트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우선 여기 챗GPT 가가지고 뭐든 물어보세요에다가 여기다가 요 주제를 놓고 나노바나나 프로와 챗GPT 이미지 1.5에 대한 그 상세 특장점 비교를 하고 싶어. 비교를 해서 근거 자료로 발표용 슬라이드의 원고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요 비교를 하기 위한 발표용 그 자료를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근거 자료를 나는 만들고 싶다. 근거 자료를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지금 의도, 목적에 맞는 그 요구사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사전 조사를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심층 리서치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걸 걸어서 어떤 목적에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장점 비교를 위한 발표용 슬라이드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찾고 싶어. 찾아줘. 이게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다가 딥 리서치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챗GPT에서 이런 식으로 그 딥 리서치를 걸고 요청을 하면 얘가 뭐 어디 물어봐요. 이 작업을 나한테 굳이 시간 걸리는 딥 리서치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고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용도를 주로 물어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슬라이드 원고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몇 가지 더 깊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노바나나 프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챗GPT 이미지5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버전의 모델을 말하나요?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고 싶으신가요? 대상 청중이 기술 전문가인가요? 일반 사용자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를 쭉쭉 물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얘가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타겟을 가지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저 디테일한 정보를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줄 테니까 잘 받아들여. 첫 번째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거는 구글이 나노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시했던 그 챗GPT 2.5 플래시 버전의 이미지 모델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최근에 2025년 11월경에 프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어. 그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챗GPT 이미지 1.5는 그 나노바나나 프로 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픈 AI가 아주 최근에 11월 말 12월 초에 새로 내놓은 버전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거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1.5 이미지 1.5 버전에 대해서 그 성능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고, 관점은 이 두 이미지 생성 모델의 성능과 응답 속도, 사용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
청중들은 우리 일반 그냥 LLM 사용하려고 하려는 일반 대중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잘못 엉뚱한 거를 찾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종의 백그라운드, 그 어떤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딴 삑사리가 나가지고 딴 3,000%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먼저 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리서치를 하라고 그래야 돼요. 저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음성 인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걸 일일이 타이핑을 해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속 편하거든요. 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거 옵션 걸고 찾으라고 그러면 이 찾는 시간만 거의 많을 때는 10분도 걸리거든요. 예. 뭐야 이거? 왜 씹어? 아이, 이럴 때 기분 나빠요. 기껏 얘기하면 씹는 경우가 생겨요. 에이, 다시. 그렇다고 이걸 또 언제 또 타이핑을 합니까? 다시. 어디 안 갑니다. 네, 새로 고치면 해도 됩니다. 자, 리서치 걸려 있고요. 요 마이크로 한번 대신해 볼게요. 나노바나나 프로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 그 플래시 이미지 2.5인가? 예, 그렇게 불렸던 원래 이미지 모델을 이름은 그거로 알고 있어. 8월 달에 나왔었어. 올해 25년. 그리고 챗GPT 이미지 1.5는 이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픈 AI가 거의 12월 중순쯤인가 나온 최근에 나온 모델을 얘기하는 거야. 성능과 해상도, 응답 속도 다 좀 책정해주고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대상 용도니까 그렇게 알고 답해줘. 자, 이렇게 걸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얘가 연구 계획, 리서치 계획을 다시 세워요, 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 요러요러한 내용을 해달란 말씀이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리서치 다시 해가지고 답 내드릴게요. 이제 딴 거 하고 계세요. 요거 한 10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최신 그 데이터 같은 거 찾으라고 그러면 더 얘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출처를 뒤져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찾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도록 놔두고요.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어디에 가냐면요. 저기에 갑니다. 여기 제미나이. 제미나이한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이런 기초자를 찾고 싶어. 그리고 이 도구에서 얘도 딥 리서치를 겁니다. 여기. 그리고 아까 부가적으로 해줬던 얘기 있죠. 챗GPT한테 부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이러한 걸 할 거거든 이라고 그 부가적으로 답해줬던 거 있죠. 여기 질문에 대한 답. 요거를 다 긁어요. 네. 복사해가지고 얘한테도 넣어줍니다. 똑같이. 네. 아래는 이 연구를 위한 부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네. 라고 써줘요. 그러면 아까 이게 주고 답았던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 챗GPT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까 제미나이한테 한 얘기랑 이렇게 이 제미나이한테 하는 이야기도 챗GPT한테 했던 얘기랑 같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요거 사고 모드로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빠른 모드로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사고 모드로 그대로 싱킹 모델로 그대로 놓고 나서 요거를 그냥 해서 이게 두 가지 축으로 동시에 똑같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함께 검색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챗GPT의 심층 리서치가 어떤 정도의 그 디테일과 내용을 가지고 이 기초 소스를 만들어 주는지랑 이 제미나이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어떤 정도를 만들어내는지를 비교를 해서 두 개를 함께 짬뽕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크로스 체크 비슷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거든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챗GPT 심층 리서치 보고서의 장점하고
이 제미나이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장점이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하질 않고요. 아,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인데 그대로 할까요? 뭐 조금 더 수정을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자, 8월경 구글이 출시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나노바나나 프로로 혹은 프레시 이미지 2.5로 불리는 모델의 정확한 명칭과 주요 스펙을 점검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오픈AI가 공개한 최신 모델 챗GPT 이미지 5의 공식 릴리스 노트와 기술적 개선사항을 찾아가지고 차별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중얼중얼했던 내용들을 훨씬 더 정확한 단어와 표현들로 다시 이렇게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리서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과제를 대학원 그 조교한테 맡겼을 때 그 조교가 아 교수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시에 대한 그 이 승낙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요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연구가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연구 시작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도 거의 한 짧으면 한 5분에서 7분 많이 할 때는 얘도 한 12분에서 15분까지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검색을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나와요. 거의 그 결과물, 리포트의 그 어떤 수준이 일반적으로 그냥 툭 던져가지고 답을 그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구하는 것보다 최소한 한 따따블 이상, 한 제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면 한 네다섯 배 이상은 더 고퀄리티의 그 응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걸린다는 건 감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기초 자료를 튼튼하게 찾는 게 이 고급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처음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도록 놔둡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이렇게 일 걸어 놓고요. 그 사이에 제니스파크는 이제 요게 나와야만 여기에 그 제미나이의 그 딥 리서치 결과물하고 챗GPT의 심층 리서치 결과물 최소한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개의 결과물을 여기다 넣고 가공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가공은 어디서 하냐? 노트북 LM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노트북 LM의 특성. 자, 여러분이 노트북 LM이 왜 나왔는지를 좀 그 배경, 맥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노트북 LM은요, 레그 기술이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죠.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할루시네이션을 넣지 않으려면요, 검증된 자료를 내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넣어준 자료만 가지고 답을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한 자료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바로 레그 기술이고요. 그 레그 기술을 개인 단위에서 가장 고도화시켜서 만들어서 그 구글이 출시한 게 노트북 LM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LM이 바로 이 할루시네이션을 극복을 위한 가장 큰 돌파구로 이 레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고, 이 레그에 기반한 이 노트북 그 LM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요 새로운 연구, 학술, 그 학습 방법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게 한 1년 됐죠, 지금.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노트북 LM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어떤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노트북 LM을 열면, 구글.com 노트북 LM이에요. 혹시라도 아직 노트북 LM을 제대로 안 써본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노트북 LM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면, 눌러보세요. 따라서. 자, 사용자의 문서를 활용해서 뭐 AI 오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 오버뷰를 개요예요, 개요. 개요를 만들 수도 있고 뭣도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세요라고 나오면서 여기 웹을 기초로 여기 기본은 지금 패스트 리서치라고 돼 있죠. 요걸 지금 좀 전에 딥 리서치를 미리 제미나이에서 제가 걸어 놓고 온 겁니다. 여기서 딥 리서치를 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걸면 얘가 그냥 그대로 쭉 그 나한테 요런 연구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이거 어디 뭐 더 추가 수정 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얘가 묻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지가 알아서 연구 계획 세우고 지가 알아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 점검을 놓고 싶으면 여기서 딥 리서치를 걸어서 여기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미나이에서 따로 얻어내고 거기서 명령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 결과물
이 구글 드라이브에 그 저장시켜가지고 드라이브에서 끌고 올 수도 있고 PDF 파일 같은 걸로 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쓸 수 있는 모든 도구, 파일 업로드 다 가능하고요. 여기 파일도 옛날에는 그 문서 파일 정도 위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 오디오 파일, 뭐 PPT 파일, 거의 모든 파일들이 거의 다 올라갑니다. 네, 가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다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하고 이미지에서 뭐를 그 추출을 해오겠다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모르는 분들. 근데 그 이미지 파일만 여기 올리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요약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올리실 수는 있어요. 올리실 수는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은요, 주어진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음성 파일을 올려도 그 음성이 그 텍스트화 됐을 때 뽑히는 그 대사 슬라이드 그 뭐죠,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대사 스크립트를 텍스트로 뽑아가지고 그 텍스트를 학습시키는 거고요. 혹은 뭐 이미지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안에 그냥 단순 회화 같은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래프, 숫자, 도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도표에 있는 텍스트 요소 같은 걸 읽어내는 그런 역할로 얘가 이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노트북 LM에 넣는 모든 이 파일은 어떤 종류든 거의 요새는 거의 그 전천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레아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제미나이는 지금 아레아를 읽어낼 수 있는데 노트북 LM은 아직 아레아 파일까지 못 읽어요. 아레아 파일 혹시 넣고 싶으시면 PDF로 그 변환한 다음에 아직은 넣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미지 파일도 있긴 있는데 이미지에 텍스트 요소 같은 게 없으면 넣어봐야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학습 자료로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적어낼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PDF 파일 같은 걸 넣었는데 그 안에 텍스트도 있으면서 딸려 있는 그 도표나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도표나 이미지를 얘가 끌고 와가지고 그 구성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번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굳이 다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넣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주소만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때 그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를 가보면 뉴스 사이트에 기사 하나만 내가 딱 뽑아가지고 넣고 싶다고 그랬을 때 기사만 쏙 들어가면 좋은데 기사 본문만 들어가면 좋은데 그 기사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막 그 광고, 배너, 막 옆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이터들도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정제된 내용을 넣고 싶으시면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주소를 통으로 넣기보다는 그 차라리 딱 본문만 긁어가지고 이 복사된 텍스트로 해서 여기 복붙이라고 그러죠. 내가 넣고 싶은 본문만 따로 뜯어가지고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그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똑같은 웹사이트 하더라도 그 전체 본문만 그냥 쫙 들어있는 그런 거 있죠. 보통 그 PDF 학술 문서 같은 거. 예, 그런 데들은 가보면 다른 군더더기 같은 게 거의 없이 그렇게 광고 덩어리 같은 거나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별로 없는 깔끔한 페이지 같으면 그냥 그런 경우는 웹사이트에 주소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만약 그 스크립트를 뽑아와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주소만 넣으셔도 웬만큼은 뽑아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어, 유튜브 그 영상들 중에서 대사 스크립트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통 한 3일치까지, 72시간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위주로 그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직 그 외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아직 그 스크립트 작업 작성, 자동 그 추출 작업이 덜 끝난 영상들, 예, 그런 영상들 그 뭐죠, 주소만 달랑 집어넣으면 못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글 그 라이브 그 영상 같은 경우도 못 불러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넣어봐가지고 느낌표가 나오면서 체크 표시가 안 뜨면 못 읽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나오면 그럴 때는 꼭 이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 노트북 LM이 제대로 못 읽어낸다 그러시면 그 릴리스 AI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유튜브 전문 그 요약기인데 릴리스 AI 같은 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스크립트를 따가지고 여기 스크립트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넣어주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각각의 자료들을 끌고 올 때 이 끌고 오는 그 이제 원리나 팁들을 조금 좀 염두에 두시고 끌고 오셔야 되고요.
드라이브는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에다 미리 올려놓은 것들 있으면 연동만 시켜가지고 바로 끌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어느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됐냐면요. 이거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PDF 파일 같은 거 업로드했을 때 어디까지 얘가 끌고 오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디야, 저기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있는 사람, 그 스타트업들이죠. 1인 기업들,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업자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취급하는지를 각자 그 자기 회사 소개서 같은 걸 끌어다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업체 하나가 보내온 자기 그 업체 그 소개 자료죠. 우리 회사 이런데요라고 이제 했던 이 여기에 PDF를 하나 이렇게 끌고 와 보면, 예, 요 회사에서 만든 기본적으로 여기 로고 있죠. 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기계, 장치. 그 다음에 그 여기와 관련된 그 자기들 업종과 관련된 그 그래프, 시장조사 자료. 이런 식으로 여기 만약 그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걸 PDF로 만들어 가지고 꾸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지? 그 도형들이잖아, 도형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하나하나 이미지로 인식이 됩니다. 이 똑같은 지금 그 뭐죠? 그 밑그림을 계속 지금 뭐냐 그 시트별로 썼기 때문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좀 읽히는 거거든. 쪼개져 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그래프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긁어내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다 별도의 그 오브젝트로 얘가 분리해서 얘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로고는 로고대로 다 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요구를 할 때, 야, 요 내용을 가지고 예, 좀 더 요약해서 10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은데 요 이미지, 요 이미지, 요 이미지는 갖다가 시각 자료로 썼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서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이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그 슬라이드에다가 끼워 넣어주는 정도까지 작업을 해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여기는 예전에는 이거 하면 PDF 넣으면요. 그냥 여기 이미지 같은 건 거의 날려버리고 텍스트만 가지고 텍스트 작업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노바나나 그 저기 프로가 여기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PDF에 있는 이미지 요소까지 얘가 분리해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갈게요,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를 때 여기 이제 그렇게 가져왔다고 쳐요. 여기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거 가급적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면 여기다 뭐 내용 넣고 아까 우리 했던 그거 넣고 찾아오라면 찾아오긴 합니다. 복사해가지고 보시면 요거 나노바나나 프로하고 챗GPT 이미지 그 1.5 특장점에 대해서 검색해줘라고 하면 요거 웹에서 패스트 리서치를 걸든 딥 리서치는 아까 이미 저쪽에 걸어놨으니까 이건 쓰지 말고요. 패스트 리서치 그대로 놔두고 이거 검색하라고 그러면 얘가 쫙 검색을 하긴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직접 웹사이트 조사. 여기서 가져오면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보면 그 마구잡이로 조사를 해와요. 그래서 이거 써도 되는 자료인지 안 써야 되는 자료인지를 이걸 일일이 다 눌러서 검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거 가져올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오고 나서 이걸 하나하나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수집 때 뭐랄까 그 정합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치밀함이 더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여기 지금 요거 3개에다가 그 외 7개 해가지고 10개를 불러왔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가져오면 한꺼번에 10개를 다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쓸만한 자료인지 그냥 가져온 자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삭제. 할 수는 있을 때 쓰지 마라. 예, 그리고 최대한 다른 그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정제된 자료 외에는 가져오지 마라. 저는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요. 뭐 급하면 쓰실 수는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자료 갖고 오지 마라는 게 제 그 입장이고요. 자, 어쨌든 그 소스를 가져올 때 최소한도로 정제된 거를 가져오는 걸 꼭 유의를 하시고요. 자, 가져왔다고 치면 이제 가져왔다고 쳐서 뭐 하나라도 읽히면
단 하나라도 이 텍스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정보도 없으면 이게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요. 아무 얘기도 안 아무 요약도 안 나오면 여기서 이 스튜디오가 이제 요걸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 스튜디오, 공방, 작업소, 예, 공장이 여기인데 이 공장이 아예 가동이 안 돼요. 재료가 없는데 뭘 가지고 뭘 만들어? 식재료가 없는데 무슨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만듭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뭐라도 하나 넣어주지 않는 한 여기서 이 스튜디오는 동작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를 집어넣고 어떠어떤 요리를 해줘라고 여기가 이게 식재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곳이라면 얘한테 레시피를 넣어주는 공간이에요. 이 재료를 가지고 요러요러한 요리법에 의해서 요러요러한 요리를 만들어봐 라고 하는 이렇게 3단 구조로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식재료를 안 집어넣기 때문에 해줄 레시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한번 볼까요, 이제? 자, 그 사이에 아까 맨 처음 챗GPT한테 요구해 놨던 거, 예, 요거 심층 리서치 끝났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 나노바나나하고 챗GPT 1점 특장점 비교 끝났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 여기 아이콘이 나오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예, 눌러보면 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검색을 했고요. 요거 다운받고 싶으시면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통 PDF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MS 뭐 문서로 받아도 되긴 되는데 PDF가 일반적이니까 PDF 문서로 받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지금 그 기능들이다 보니까 다 지금 영어 문서를 아예 따갖고 온 것 같아요. 자, 다운 받아가지고 항상 팩트 체크를 전제로 하고 인용 가치가 있는 정도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딥리서치를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예 그 노트북이나 그 저기 여러분 PC에 이 노트북 LM 이 폴더는 가장 그 대 루트 폴더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항상 이걸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앞으로 작업들이 부지기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메인 그 루트에다가 노트북 LM이라고 아예 그냥 새로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새로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그 저기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예, 그 폴더에 이제 내가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나노바나나 프로와 예, 챗GPT 1.5, 예, 챗GPT 이미, 예, GPT 1.5 이미지, GPT 1. 이미지 1.5, 예, IMAG 1.5, 뭐, 모델 비교. 자, 이런 식으로 연구 과제, 제목을 새로운 그 폴더명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에다가 이제 딥 리서치 했던 그 PDF 있죠? 요거를 갖다 이제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대충 훑어보면 꽤 심도 깊게 비교 분석을 했을 거예요. 보통은 한 10페이지에서 만 15페이지, 작을 때는 아주 심플하게 나올 때는 한 대여섯 페이지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통상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의 이 뒷부분에 가면은 출처 정보까지 딱 붙어서 나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챗GPT 심층 리서치고요. 자, 제미나이는 예, 여기도 나왔네요. 제미나이도 예, 여기는 한글로 좀 번역돼서 나왔어요. 구글 나노바나나하고 오픈 AI 챗GPT 1.5 이미지에 대해서 쭉 예, 검색한 내용이 나오죠. 얘도 예, 보통 예, 6, 7페이지 이상, 한 10페이지 가까이 여기 그 충분한 그 인용 출처까지 더해가지고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유 및 내보내기 하시면 여기 도큐,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내보내는 게 다큐멘트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복사해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은 구글로 만드는 모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로 먼저 넘겨놓는 게 제일 나중에 그 보존 가치도 높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사용 가치도 높고. 왜? 다른 데서도 구글과 연동해가지고 데이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다 연동이 되거든요. 클로드도 되고, 챗GPT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저장을 시켜가지고 가장 다목적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는요, 구글 독스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PDF로 만들 때 만들더라도 얘는 구글 독스로 먼저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로 만든 기본 문서는 예, 항상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에 독스로 보내라. 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요 문서 일단 놔두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 파일 메뉴 눌러가지고 얘를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PDF 문서가 가장 일반적이고 텍스트 문서도 일반적인데 PDF 문서가 형식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보다는 PDF 문서가 낫고요. PDF 문서보다 더 간결하게 하고 싶으면 이 마크다운 문서가 더 좋긴 합니다. 요 하이라키는만 남기고 텍스트만 뽑아내는 게 이 MD 파일이고요. 텍스트 파일은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제목인지 본문인지를 안 가려요. 그래서 가장 그 양을 줄이고 싶고 빨리 키워드만 넣어도 된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쓰시는데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 중요도, 제목이냐, 부제냐 이런 걸 만약 따지고 싶으면 최소한 마크다운을 쓰시고요. 그것도 난 그 구분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그냥 PDF로 넣으세요. PDF는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 경중을 얘가 알아서 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PDF로 꺼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트북 LM에서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작업이에요. 챗GPT 심층 리서치 결과를 PDF로 하나 따내고 그다음에 딥 리서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가지고 또 하나의 PDF를 만들어내고 여기까지가 기초 자료입니다. 기초 자료 생성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이 소스 업로드 이 부분에다 얘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파일 업로드 들어가 보면 좀 전에 노트북 LM에 신규 하나 넣었잖아요. 노트북 LM에 오늘 나눗바나나 비교 여기 두 개를 새로 넣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체크해 가지고 넣어줍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제가 보통 슬라이드 만드는 작업은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그 외부에서 수집된 기초 자료가 있으면 몰라도 그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만약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는요.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첫 번째 작업을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그 보통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챗GPT도 그렇고요. 얘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군데를 뒤지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거의 한 100군데 이상을 뒤진 다음에 한 열대 군데만 남기거든요. 예, 보세요. 출처가 100, 여기 15개, 15개를 남겼는데 이 15개를 내우기 위해서 얘가 어느 정도를 뒤지냐면 여기 검색 25건, 출처 15개, 5분 뒤졌네. 많이는 안 뒤졌네. 이거 어떨 때는 검색 그 사이트가 거의 한 막 그 100개, 200개가 나오는 검색을 뒤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미지 1.5 나온 게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해야 될 때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오픈 AI의 그 기본 그 릴리스 노트 같은 걸 뒤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검색 건수가 좀 적은 반면 출처를 그중에서 15개를 이제 끌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5분 동안 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얘가 뒤진 거를 대충 나중에 보면 얘가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목차 같은 거나 이렇게 훑어보면 얘도 몇 개를 뒤져서 몇 개를 얻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가끔 부가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이트를 뒤졌다는 게 여기 뒤에 이제 이 첨부 자료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를 뒤졌고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가 가끔 정리를 해줄 때가 있어요. 몇 군데를 뒤져서 몇 개를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읽었지만 보고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소스는 이만큼이다. 요건 인용한 대목들이고요. 요거는 읽기만 하고 버린 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데를. 예.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거르고 걸러가지고 뽑아낸 데이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 노트북 LM에서는. 이것도 지금 한창 열심히 지금 읽고 있죠. 두 가지의 이게 약간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가보시면 장단점이 보여요. 챗GPT는 챗GPT대로,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대로. 그래서 얘 두 개를 이렇게 보완적으로 그 기초 데이터로 삼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 걸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채팅창에 기본 요약문이 한 대여섯 줄, 좀 길면 한 7줄 정도 나오는데 이게 딱 뜨면 비로소 최소 식재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레시피를 넣어서 이제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뽑는 건 이제 그다음부터 일이 될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요 작업, 노트북 LM에 있는 요 많은 작업들이 이번에 어젠가 오늘인가 새벽인가 이 챗GPT 새로 한번 채팅창 들어가 보면요. 새 채팅 가봤을 때 여기 플러스 메뉴에
예, 드디어 노트북 LM이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노트북 LM을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 파일을 드라이브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포토, 예, 구글 포토에서 사진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코드 그 우리 그 앱 같은 거 개발할 때 예, 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 노트북 LM이 드디어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노트북 LM 그동안에 노트들이 있으면 요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 앞서 만들었던 것들 뭐든 끌고 와 가지고 예, 여기는 지금 좀 전에는 제미나이에서 딥리서치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노트북 LM에 넣었지만 반대로 앞서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놨던 노트북 LM의 수많은 그 지금 기존 학습된 데이터 거기에서 모아놓은 소스들을 예, 이쪽 제미나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걔를 여기에 대화 소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대인 겁니다. 챗GPT에다가는 어떤 주제를 주고 찾으라고 그러면 웹 검색을 비롯해서 얘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자유도 지가 내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주인님의 의도에 맞춘다면 여기를 찾아가는 게 좋겠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경계선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가지고 그 많은 곳에서 뒤져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모드가 여기 빠른 모드도 있고 사고 모드도 있고 프로 모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같은 자료를 여기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논리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할지 말지에 대한 아이디션 능력이 노트북 LM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얘가 특히 사고 모드, 싱킹 모드나 고급 수학 및 코드를 위한 코딩 모드 이런 쪽을 쓰면 그 노트북 LM은 아까 얘기했죠. 레그 방식이라고 주어진 자료 내가 이미 걸러가지고 이거 외에는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고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내가 그 자료로 넣어주지 않은 걸 가지고 임의로 얘가 상상을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는 거거든요. 노트북 LM은. 반면에 이제 이 제미나이는 그 상상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최대한 깊게 생각하기도 하고,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아이디션을 해보라 그러면 그 없었던 얘기도 막 찾아가면서 만들어내고 해서 얘가 창의력 부분이나 깊게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추론 능력 부분에서는 제미나이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노트북 LM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그동안에 찾아놓은 소스들을 갖다가 제미나이한테 그 생각을 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쪽 제미나이 쪽에서 찾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노트북 LM한테 넣어줄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사실 확인된 내용만 아주 정제된 그런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후자가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까지는 그 최대한 거르고 걸러가지고 믿을 만한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요게 빨리 끝나야지. 요거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 사이트에 오늘 뭔가 좀 트래픽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이렇게 무한정 안 돌거든요. 무한정 돈다 싶으시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작업이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예, 예, 이미 돌아간 거예요. 너무 오래 돌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새로 고침해가지고 끌고 오세요, 강제로. 예, 이제 이러면 예, 이 식재료가 준비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예,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 예, 만드는 겁니다. 요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그냥 무조건 다 클릭합니다. 보고서는 여기 선택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브리핑 문서 같은 거 눌러주고요.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요 8개를 무조건 그냥 눌러 놓습니다. 그냥 기초 자료 아무런 그 나의 편견이나 나의 어떤 방향 지시 없이 그냥 얘가 객관적으로 가장 그 뭐지 뉴트럴하게 예, 그냥 순수하게 뭐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냥 하라고 내비둬요. 그리고 오늘 새로 만들어진 게 이 데이터 표거든요. 여기 안에 요 데이터 안에 요 안에 어떤 그 시트나 표 같은 게 있으면 수많은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그 수치화되어 있는 표만 끌고 모아가지고 별도로 분석을 해주는 게 데이터표예요. 음.
오늘 아침에 만든 그 새로 나온 그 저기라서 아직 안 써봐서 어느 정도 얘가 쓸모가 있는지는 써봐야지 알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 8가지에 대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쭉 보시면 나중에 압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부터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하나씩. 제일 빨리 만들어지는 것부터. 여기 보면 나노바나나, 오픈 AI, 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빨라졌네, 속도가. 예, 슬라이드하고 여기 인포그래픽, 이미지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 비디오. 요거는 좀 이제 만드는데 한 5분 이상씩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요.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모델 비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퀴즈냐네, 퀴즈. 문제. 요거 내 가지고 예, 힌트 주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 요거 아마 지금 퀴즈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리프 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여기 보고서 문서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브리핑 해주는 거. 요게 두 개가 아까 거의 한 10페이지 이상씩 되는 그 문서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로 지금 데이터를 넣은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짧은 문서로 브리핑 문서로 만들어주는 게 브리핑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핑 문서 열어보면 바로 예, 이 문서 저 문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보통 한 3페이지에서 많으면 한 대여섯 페이지로 딱 핵심만 요약되는 거. 여기에 예, 브리핑 문서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우리 그 짧은 그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그 요 문서를 전체 읽고서 당신이 이걸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내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던져볼 테니까 답을 알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라고 던져주는 그런 카드. 요게 한 40개에서 50개쯤 나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계속 물어봐요. 질문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한 거고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부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즉석에서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플래시카드입니다. 그 다음, 여기 테이블이 나왔네요. 아까 그 데이터 표 끌고 와가지고 표 비교하는 거, 아까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데이터표. 예,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전체 문서를 읽어가지고 그 중에서 그 이 시트화되어 있어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표가 있으면 그 표만 가지고 예, 분석을 해주는 예, 그런 쪽 역할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4개는 여기 이제 그 여기 마인드맵을 만들어졌네요. 마인드맵. 전체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쭉 보여주는 겁니다. 2개를 이렇게 비교할 건데 예, 나노 바나나 2.5는 이렇고 예, 채찍도 이미지 1.5는 이래, 비즈니스 접근성 이래라고 해서 항목만 딱 잡아주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열어보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모든 노드 펼치기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펼쳐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었네,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네, 예, 이렇게 해서 이 전체 2개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쭉 훑어보면 바로 예, 전체 개요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예, 좁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스튜디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알아서 만들도록 놔둘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꼭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몽땅 연필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 몽땅 연필이 뭐냐면 요거 만들긴 만드는데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나에게 추가 지침을 넣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몽땅 연필이에요. 인포그래픽 전체 내용을 딱 한 장의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그릴 건데 스타일, 색상, 강조할 부분, 뭐는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요걸 볼 건데 누구누구의 그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약간 어떠한 스타일로 예, 뭐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블로그의 기사로 딱 한 컷의 그 일종의 그 뭐랄까 그 일러스트처럼 넣을 거니까 그러그러한 느낌의 일반 대중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것 같이 재밌는 사파 형식으로 쉽게 만들어줘.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그 나노바나나 프로가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는 스타일로 어린아이들이 볼 거니까 뭐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더 재미난 어떤 스토리 구성 형식으로 만들어줘.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지침을 주고 싶을 때
바로 저 몽당 연필을 쓰는 겁니다.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로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로형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부가적인 옵션을 주는 게 이 다 몽당 연필들이에요. 슬라이드 자료도 마찬가지. 예, 이런 것도 그 슬라이드 자료는 보통 한 10장에서 적으면 10장에서 많을 때는 한 15가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것도 짧게 만들래? 좀 길게 만들래? 그다음에 이게 누가 들을 건데 어떤 스타일로 심플하게 할래?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할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걸 묻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가 여기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본 표준에다가 요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4가지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 직접 만들기를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맞춤형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무슨 용도로 어떤 걸 만들고 싶어 라고 이제 여기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요 맞춤 보고서에 어떤 옵션을 지금 쓰고 있냐면 제가 가장 만들기를 좋아하는 형태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하나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갖다 놓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젠스파크에서 쓰는 용도는 제가 슬래시하고 G를 쓰거든요. G 숫자로 아니 영문으로 G 이렇게 쓰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첨부한 원고를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슬라이드 형태로 작성해줘. 제공된 원문 자료를 꼼꼼히 읽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건 이제 독서 토론용이기 때문에 독서 토론 발제용 슬라이드 작성 원고 20장을 작성해줘. 원고 본문 내용을 더 쉽게 시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각 자료와 슬라이드를 덧붙여줘. 뭐 이런 식으로 쫙 이걸 쓰는데 시각 자료는 뭐 삽입을 어디 가서 검색을 연관성 도표를 가져올지 수치 데이터 비교표를 가져올지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올지 이미지를 추출해 가지고 삽입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실제 사진을 갖다가 검색해 가지고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선순위를 갖다 정의를 해놓고 여기 슬라이드의 제목, 본문, 원고의 포인트, 의문형 평어체 40포인트 합니까 하나요 이런 식으로 뭐죠 경어체 쓰지 말고 할 수 있나 한나 이런 식으로 평어체로 쓸 것, 대꾸 형식으로 할 것, 예, 부제목에 몇 줄 정도의 내용으로 뭐 포인트는 얼마로 할 것, 뭐 이것도 이렇게 개조식 키워드식으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다 써놓는 거예요 미리. 요거를 다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원고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건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니까 요거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릴게요. 카톡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제가 지금 요거를 매번 따붙이기를 안 하고 좀 전에 슬래시 G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텍스트 브레이즈라고 우리 저번에 민 소장님이 알려주신 정의를 해놓고 그냥 단축키 하나만 A, B, C, D Z까지 26자하고 숫자 0부터 9까지 해가지고 10개 36개를 갖다가 무조건 정의해놓고 쓸 수 있도록 단축키 정의해놓는 텍스트 브레이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텍스트 브레이즈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go to 대시보드 가보면 내가 자주 쓰게 되는 웹상에서 아주 자주 쓰게 되는 거 여기 뭐 한글 번역해줘 아니면 뭐 차근차근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해줘 한글이 깨지니까 한글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해줘 뭐 독서 토론용 보고서 이렇게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젠스파크로 뭐 슬라이드 만드는 건 이런 식으로 해줘 라고 내가 쓰고 싶은 어떤 뭐랄까 지시문들을 미리 한 30개 이상 미리 다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예, 이렇게 해서 쓰는 도구. 그래서 슬래시 땅 숫자 슬래시 알파벳 치기만 하면 딱딱딱딱 이게 들어가 가지고 바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때 민수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텍스트 브레이즈 링크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넣어드릴게요. 쓰는 방법은 예전에 어디 우리 수업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텍스트 브레이즈 BLAZ 예, 요거 설치만 하시면 되니까요. 링크 드릴게요. 요거 크롬에 추가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등록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이제는 여기서 곧장 여기 보고서 생성해서 직접 만들기 눌러가지고
요거 그냥 G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자주 쓰는 형태의 그 슬라이드의 양식에 맞는 그런 용도의 원고, 그 슬라이드 원고 초안을 만들어내라는 걸로 이 보고서 생성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 거 이제 만들도록 놔두고요. 자, 그 사이에 나온 걸 좀 더 추가로 보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여기 AI 이미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약간 그 필름처럼 나오는 거 이게 슬라이드입니다. 예, 눌러보면 요 두 개의 문서를 얘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2.5 이미지 나노바나나하고 오픈 AI의 챗GPT 이미지 1.5 심층 분석, 정밀함과 파트너십의 대결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요 정도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저렇게 도표와 그다음 비교표 요거에 대한 어떤 특성 비교 요 이미지 선 넣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 저기에 인포그래픽을 넣고 저기에 뭐 시간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의력, 디렉터, 못나, 예. 자, 14, 예, 14페이지. 이 정도로 만들어 주거든요. 잠깐 사이에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적으로나 그 이미지 구성력으로나 지금 이 슬라이드 이게 슬라이드 기능이거든요. 이게 바로 노트북 LM이 제공하는 슬라이드 기능. PDF로 만들어주는 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완결성과 이미지 시각적 자료의 어떤 혼합 면에서 저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눈 뒤집고 찾아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암만 열심히 저기 아까 우리 여기 저 AI 슬라이드에다가 요 전체 내용을 넣고 만들으라고 하면 이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가 좀 전에 뽑아준 거 요거 20장짜리 슬라이드 원고 이렇게 써줘라고 제가 넘긴 거 있었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걸 넘길 거거든요. 자, 어딨니? 지금 이 보고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아까 슬라이드 20장짜리 원고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써줘라고 한 게 지금 요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 원고가 나오면 그 원고를 넣어가지고 젠스파크에 넣어서 얘가 초안이거든. 요런 식의 이미지 넣어가지고 네가 만들어줘라고 넘길 건데 지금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넘겨도 얘 좀 전에 뽑아놨던 여기 얘 얘만큼의 그 퀄리티가 안 나와요. 암만 해봐도 암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템플릿을 다듬어도 지금 현재 그 이 노트북 LM의 이 슬라이드 자료 얘가 만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은 지금 어떤 슬라이드 이 템플릿 제조기도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가 지금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요 슬라이드 기능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미나이의 도구 메뉴를 열어보시면 여기 캔버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캔버스에다가 내가 어떤 그 이렇게 원고 문안을 쭉 준 다음에 요걸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봐라고 하면 이 캔버스에서 실제로 얘가 구성을 해내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우리 파일 업로드 2개 하기로 한 거 넣어볼게요. 요거 아까 우리 챗GPT에서 뽑은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건 좀 전에 나온 거고 요 2개 아까 챗GPT에서 뽑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뽑은 거 2개를 여기다 넣고 예, 요 2개의 자료를 참고해서 예, 한번 부려볼게요. 요 두 심층 리포트 자료를 참고해서 20쪽짜리 슬라이드 파일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 여기 캔버스를 꼭 거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올려준 요 2개의 파일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얘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이 캔버스 모드에서 합니다. 슬라이드를 20장짜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서 만드는 슬라이드가 이제 어디에서 만드는 슬라이드냐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슬라이드예요. 보통 우리 구글 드라이브 가보시면 자 여기 문서 중에 여기 예, 새 문서 이렇게 내 드라이브 문서 이렇게 뭐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 신규 여기 보면
일반 도큐멘트 문서가 있고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구글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예,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면 그럴듯하게 파워포인트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이 슬라이드에 기본 원고를 써주는 거. 얘가 좀 전에 그 제미나이의 여기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그래서 여기다가 소스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련이라고 여기 아까처럼 캔버스를 꼭 걸어야 됩니다. 캔버스 안 걸면 이런 작업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얘가 소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20장짜리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얘가 나오는 수준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심플해요. 아까 그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슬라이드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냥 대충 좌우 나눠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개 정도만 그냥 쏠쑥 뽑아가지고 최소한의 그 슬라이드 꼴로 만들어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대신 얘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 다운 받아가지고 직접 편집이 가능해요. 필요하면 내가 더 뭐냐 그래프를 바꿔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갖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이 슬라이드는 정말 멋지긴 한데 뭐가 문제냐? PDF로밖에 안 받아줘요. 아직. 슬라이드 문서나 PPTX로는 아직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다 만들었나요, 이제?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나온 거 뭐 이제 노트북 LM의 그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 노트북 LM에서 만들어주는 뭐 동영상이니 그다음에 그 오디오니 이런 건 나중에 좀 들으시고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에 그 장단점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세요. 지금 시간상 더 못하기 되니까 이따가 그 뒤풀이 시간에 좀 더 보여주는 걸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여기서 여기 원고 이제 나왔을 거거든요. 여기 직접 만들기 원고 나왔으니까 요 나온 거 슬라이드 1번은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 2번은 뭐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나온 여기 이제 원고 문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끌어다가 제가 그 이따가 우리 민소장님 수업하는 동안에 이거 챗GPT 아니 이거 뭐죠? 우리 젠스파크 쪽에 넣어가지고 한번 꿔가지고 이따가 그 뒤풀이 시간에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노트북 LM에서 나온 슬라이드하고 그동안에 제가 권했던 그 젠스파크의 슬라이드, AI 슬라이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비교를 해봐 드릴 테니까 왜, 왜 최 교수님이 돈을 줘 가면서라도 구글 노트북 LM 그 유료로 갈아타라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그때 비교하고 결정하고 실감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 아까 지치죠.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예정대로 종강 그대로 합니다. 뭐 다른 뭐 그 일정 행사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그 종강은 그대로 8시 반 시작해서 저기 11시 반에 끝낼 거고요. 그 다음 날 일요일 28일 그 이대로 그냥 얼굴 한번 안 보고 기수 다 12주 마무리하기 너무 아쉬워요 하는 분들은 예, 저 일요일 날 새벽 아니 새벽이란다. 전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모이세요. 문정동에. 저희 우리 그 중간 저기 반환점에 원데이 세미나 있던 거기 아시죠? 예, 그쪽으로 오시면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 나누다가 뒤풀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보통 자, 그날은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갖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을. 그렇죠. 그렇기 이제 때문에 본인들, 예. 실질적인 수업보다 훨씬 더 음. 좋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비만 준비해 오시면 돈도 안 받아요. 아, 무료로. 돈도 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식사비.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그 시간이 딸려가지고 그 젠스파크에서 만든 거하고 그 제미나이 거하고 아직 비교를 못 해드렸는데 예, 혹시 뭐 그거 구경하고 싶은 분만 남으세요. 예,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만들어 보시고요. 뭐 지금 민소연이 준비하시는 그 저기 프롬프트 보니까 21개까지 있네요. 보니까. 예, 많아요. 한 17개 정도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하신 거고요. 예, 다 했어요. 시간 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화면 공유할게요. 잘 가셔도 됩니다. 너무 뭐 억지로 힘들어서 버티지 마세요. 건강 음. 생각하시고.
자, 공유했고요. 아까 우리 나노바나나에 아니, 나노바나나란다. 이제 나노바나나 입에 붙었어. 노트북 LM의 그 여기 스튜디오 비교 분석하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요거 슬라이드 요거 한번 확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예,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노트북 LM에서 아까 나노바나나 프로 대 오픈 AI 챗GPT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비교했던 거 오늘 그 민 소장이랑 90분 내내 비교했던 거 이 두 가지의 어, 어, 그 장단점, 특장점 비교 분석하는 지금 슬라이드를 내가 지금 14페이지로 지금 만들어 본 거죠. 25년도 하반기 시장의 판도를 바꾼 두 거인, 속도와 생태계, 정밀함과 파트너십, 두 거인의 서로 다른 비전, 두 개를 딱 위에 좌우 비교해 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퍼포먼스 비교, 리얼리즘, 렌더링, 텍스트 렌더링, 지시 이행 능력과 렌더링. 지시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오픈AI의 강점과 구글의 강점 뭐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렌더링은 구글이 우위다. 확실히 빨리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속도는 여전히 그 나노바나나가 한 2배는 빠른 것 같아요. 여전히. 예. 그리고 해상도하고 포맷, 디테일 쪽은 근데 보니까 챗GPT가 딸리질 않네요. 보니까 여기 그 해상도도 그렇고 포맷도 그렇고 예, 속도만큼은 여전히 나노바나나가 빨라요. 이건데 이거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에 대한 지금 뭐 비교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바나나인지 이게 지금 챗GPT인지 요걸 지금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게 좀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비교를 해놨고요. 예, 여기는 이제 사용자 경험. 당신은 어디에 더 작업하십니까? 구글은 워크플로우 통합이 강하고 오픈AI는 전용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쪽하고 연계성이 있다. 어, 한번 뭐 참고로 보십시오. 이 내용 검토를 제가 아직 충분히 못하고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을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비장의 무기, 현실과 연결된 창의력, 아이콘 처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 이거 구글의 강점 해가지고 한국 시장을 위한 언어 분석 쪽에 구글의 강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거의 안 깨지죠 지금 한글 간판이 그동안 계속 깨졌었는데 이거 지금 구글에 대한 지금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 나노바나나 프로하고 챗GPT 이미지 1.5에 대한 비교. 예, 여기 속도 대충 여기 나오네요 비교. 베스트 인 클래스 10에서 15초면 나오는데 오픈 AI의 챗GPT 아직도 30에서 45초 돼야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상도도 확실히 뛰어나네요. 나노바나나가. 예. 그다음에 뭐 자연스러운 거, 화려한 거.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통합된다는 그 나노바나나 참 좋죠. 굉장히 큰 강점이죠. 어디든지 필요하면 갖다 꽂아 박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어 지원. 예, 우수합니다. 한국어 지원 능력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거의 꺼지는 게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몇 장 더 남았나요? 13. 나중에는 서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그렇죠. 당신을 위한 최고의 도구는 요럴 때는 요게 나올 것 같고 요럴 때는 요게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마지막 장. 창의성의 미래, 당신의 목적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라고 쭉 얘기가 돼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년 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단순히 신기한 도구를 넘어 업무와 일상의 강력한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Absolutely agree. 나노바나나 프로의 속도와 현실 연동성, 그리고 챗GPT 이미지 1.5의 정밀함과 창의적 협업 능력 모두 최첨단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어떤 도구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지금 내 작업에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이네요. 잘하네. 정답이네요. 자, 이 정도로 뽑아주는 아이가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자료입니다. 슬라이드 자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만들어내요.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거 14장 만드는데 한 10분에서 많이 걸려야 15분이에요. 딱 한 장 만드는데 1분 이상 안 걸립니다.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뽑은 그 데이터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한번 나 슬라이드 20장 만들 테니까 그 슬라이드 원고 좀 써줘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 이제 그겁니다. 원고 좀 써줘. 직접 만들기로. 나 이러이러한 슬라이드 교육용으로 20장 만들 거니까 슬라이드 좀 써줄래? 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슬라이드 쓴 겁니다, 지금. 이게 거기 아까 보고서에 맞춤 보고서 직접 만들기로 지금 이게 따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20장을 뽑은 다음에 요 20장을 쭉 긁어가지고 이거 복사만 하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 복사한 내용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젠스파크. 예, 젠스파크한테 요거 그대로 넣어주고 요거 20장 알겠어요? 원고, 예, 20장 원고 이거거든. 이거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쭉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따붙였던 젠스파크 그 이미지 생성용 그 프롬프트 있었죠. 예, 그거를 뒤에다 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여기 첨부한 원고를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여기는 그 뭐죠 독서 토론 발제용이라고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이건 그때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교육 강의 교육 보조 슬라이드용 뭐 이런 식으로 용도만 좀 바꾸면 그 패턴에 맞춰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고 본문의 내용을 더 쉽고 빠르게 이 시각 자료 슬라이드별로 덧붙여줘라고 했던 이 부분 아까 그 원고를 그 노트북에서 만들 때는 그냥 시각 자료 생성용 프롬프트를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뭐죠 젠스파크 직접 만들 때는 그 써놓은 프롬프트에 맞춰서 실제로 이미지를 작성해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금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라고 쭉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폰트는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줘라고 이제 해서 만들라고 하면 요거 만드는데 한 페이지 만드는데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요 20페이지 만드는데 걸렸으니까 아마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 보기. 20장 만들으라고 젠스파크도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25년 젠스파크도 AI 이미지 생성, 나와요.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시장의 지각 변동, 어디서 시작되는가? 쭉 나오고, 오늘의 두 주인공, 나노바나나 프로 대 챗GPT 이미지, 여기 1.5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1.5가 제대로 안 써져 있어요. 자, 진짜 같다는 거는 과연 뭘 의미하는가? 라고 좀 나오는데, 여기 조금 그려지다가 좀 여기 이미지 깨진 부분이 있고요, 보니까.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싶었는데 깨진 것 같아요. 자, 구글의 리얼리즘, 일상의 재현. 여기 몇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조금 그치. 예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뭔가 조금 뭔가 느낌이 그 치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예. 해상도 전쟁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작냐 이렇게 좀 비교가 좀 돼 있고요. 젠스파크가 난리 났네요. 예, 속도 전쟁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미지 생성 시간 깨진. 요거 10초, 그다음에 챗GPT는 40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완성도에 대한 슬라이드로 얘가 이만큼 그 100% 완성되는데 요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데 반해서 얘는 좀 뒤쳐져 오고 있다라는 뜻의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언뜻 보면 얘는 10초인데 얘는 40초가 왜 짧아? 이런 느낌이 주기도 해서 요런 이제 표현력은 조금 자칫하면 이제 보는 사람한테 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스피드로 구글이 오픈 AI에 대비해서 4배는 빠르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을 때는 4배까지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2배. 예. 그래서 속도는 많이 지금 챗GPT 따라잡은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야 가장 편한가? 두 개를 비교해서 하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좀 더 좋을 것 같다. 구글이.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그 작업에는 챗GPT가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가 좀 돼 있고요. 초보자를 위한 배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아마 이거는 저기 그 챗GPT가 포토샵이랑 만나면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그 대화형 편집과 피사체 연속성을 비교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복잡한 요구사항 얼마나 잘 맑게 알아듣는가. 뭐 이런 비교도 좀 돼 있고요. 오픈 AI는 설계도를 읽는 건축가라면 구글은 지도를 읽는 탐험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놨네요. 예, 구글만의 비밀병기는 뭔가? 오픈 AI 승부수는 뭔가? 완전성과 윤리.
한국 사용 중에는 어떤 게 유리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용과 접근성 얼마냐? 최후의 승자는 그래서 누구냐?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는 요렇게 원한다면 나눗바나나를, 요걸 원한다면 챗GPT를. 네, 이렇게 해서 끝나네요. 이렇게 해서 20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젠스파크로 만들어서 그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과 이 뭐죠? 이 내용 결합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 소스만 얼마나 제대로 잘 정제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달라라든가 어떤 스타일로 뽑아달라든가 컬러를 어떤 걸 좀 써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만 좀 정밀하게 잘 쓰시면요, 지금 여전히 그 이 젠스파크의 이 AI 슬라이드도 이 품질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다만 얘는 돈을 좀 줘야지 되는 그 쓸 수 있는 그 제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나노바나나 그 여기 기초로 한 이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기능은 이것도 역시 이제 유료 버전 위주로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내용적인 완결성이 그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지금 현재 나노바나나의 이 슬라이드 기능은 14장에서 많이 최고로 나와봤자 15장이거든요. 보통 14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14장의 값을 그 조금씩 바꿔서 출력을 해서 양을 20장, 30장, 40장 많이 늘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이런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제 썼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주제를 놓고 제가 한 40장까지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런 식으로 저번에 SNU 여기 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이거는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대화 프롬프트 모음.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어떠어떠한 회사들에 대해서 뭐를 뽑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줘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쭉 얘기를 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어떠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 거거든 이라고 만들 거야. 보조자료용 슬라이드를 2시간짜리 만들 건데 여기 응답사항 중에서 뭐는 뭐뭐에 대해서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 제공한 기업 정보와 코칭 지원 요청상 응답 자료에 나타난 니즈에 맞추어서 첫 번째는 전체 기업의 공통적인 요소에 하나여 작성해줘. 예. 그리고 뭐뭐뭐는 따로 빼줘.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거 공통적인 이즈만 따로 뽑아줘 라고 해서 요거 하면 14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 건데 이번에는 뭐에 맞춰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그 작성의 관점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건 전체 그 공통적인 요소를만 뽑아주고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해줘 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기업은 이런 식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14장에서 데이터가 마무리가 다 안 끝나고 기업을 여기 지금 5개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3개 정도 기업을 분석하니까 얘가 14장으로 커버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를 다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뒤로 아까 앞부분에서 못 끝낸 부분 뒤에 이어서 나머지 기업만 추가로 해줘.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거기 14장 안에서 못 끝난 나머지 부분만 한 대여섯 장을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쪼개가지고 14장 한도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나눠서 미리 얘한테 정보를 주시면서 나눠서 하겠다고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뭐뭐 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요걸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나눠서 연장을 했는지를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텍스트로 꺼드리면,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장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느낌 오실 거거든요.
요거 텍스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꺼드릴게요. 복사.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써봐야지 각각의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건 그 제한된 분량 내에서 하고 어떤 거는 저기 뭐 모아서 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면 저기 그 213화 여기 끝부분에 제가 뭘 그 2시간 넘게 하면서 뭘 좀 추가로 말씀드렸냐면 그 저렇게 그 지금 나오는 그 노트북 LM의 슬라이드가 좋긴 좋은데 뭐가 맹점이냐면 PDF밖에 안 만들어줘요. PDF. PPTX를 안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어제 그 213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요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뽑은 슬라이드를 특정 부분에 꼭 한두 장 에러가 떠요. 미안하게도. 여기 이렇게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퍼펙트하게 나오면 앞으로 이제 한글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런 실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14장 중에 한두 장에 이런 식으로 꼭 에러 뜨는 게 있습니다. 쓸 시간이 적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것들들들 뭐 이런 식으로 겹쳐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두 장의 미스가 나올 때 요거를 어떻게 요 한 장만 쏙 뽑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끼워 넣는지를 설명을 여기다 해놨거든요. 오늘 여기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제 저기 거기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2시간 28분 중에서 2시간 13분, 2시간 12분, 13분 쪽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로 좀 봐놓으세요. 되게 괜찮은 팁이거든요. 딱 한 장. 꼭 삑살이 나가지고 한글 오타난 그 페이지만 쏙 뽑아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서 다시 집어넣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하다 보면 이리저리 요령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요령껏, 요령껏,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25년 말 기준으로 이번에 지금 보셨겠지만,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 완성도까지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바이브 코딩에 의한 업무 자동화 앱 개발 쪽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정도의 영역에서 새로운 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다음 스테이지의 1차적인 경쟁은 앱 경쟁입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기반으로 한 업무 자동화. 이쪽이 아마 올해 거의 이제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 상반기까지 그쪽 경쟁으로 이제 거의 이쪽 업무 자동화에 대한 업무 생산성 경쟁이 끝이 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로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인간의 손으로 쫓아가기 힘든 정도의 아마 그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이제 생산성 도구 경쟁은 끝났어요, 거의. 이제 여러분이 우리 민소님 맨날 하시는 말처럼 특정 분야에 얼마만큼의 전문적 그 도메인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된 AI의 이 뭐죠? 생산성 도구 기능들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 융합된 생산물이 나올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기능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기능은 끝났어요, 기능은. 최기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교수님이 하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얻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기문 교수님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라고 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앱 있잖아요. 자동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기문 교수님과 저도 그거에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보여요.
보고 있으면 보여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하도 우리는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를 하고 해외 것도 보고 국내 거 보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예. 질문 있는 분 5분 남았으니까 예, 질문하시고 예, 딴 분들은 이제 주무시러 또 가세요. 다음 주 종강 때 뵙겠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노트북 예, LM 슬라이드 예, 교수님, 뭐라고요? 예, 아까 노트북 LM 슬라이드 그거 이거 뭐 추가하고 하는 거 스크립트 주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거요? 예, 제가 저기 우리 그 뭐냐 또 저기 드라이브에 하나 올려놓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요즘 우리 저기 카톡창으로. 해외 그 감사합니다. AI 전문가들도 노트북 LM 슬라이드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다 패턴별로 다 만들어요. 예, 그렇죠. 노트북 LM에. 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프롬프트들이 있어요. 뭐 고전 양식으로 바꿀지, 뭐 어떻게 뭐 심플하게 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결국 이제 나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구상을 네. 하고 이걸 집어넣을 건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공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장수를 겹치지 않,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겹치는 방법. ML에서 ML의 슬라이드 생성 시 내용 중복되지 않게 그 장수를 늘리는 방법. 넣어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열심히들 하시네요. 음, 이 시간까지. 프롬프트 샘플. 네, 저장. 링크 공유. 복사. 완료. 예, 넣어드렸습니다. 또 아유, 없죠? 고생하셨어요.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주 마지막 예. 종각 때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끕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료합니다. 예, 유선님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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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